자, 그러면 이번에는 곧 있을 대선과 코로나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를 했거든요. 3월 6일에서 9일 코로나 걸리면 투표를 못한다. 유권자 수십만 선거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기사를 보면 3월 4일에서 5일 치러지는 사전투표 다음 날부터 본투표일인 3월 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사실상 투표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투표가 가능케 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수십만 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강 기자님 이 내용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이게 조선일보의 취재력이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한때는 1등 신문을 자처했지 않습니까? 예. 남들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 그런데 조선일보의 취재력이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 이미 정부와 그리고 방역당국이 선거 당일날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혹은 재택 치료 혹은 재택 격리 중인 사람들을 어떻게 투표가 가능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 보도입니다. 엉터리 보도. 선거권이 없어질 확률은 선거권이 없다. 없어질 가능성 없습니다. 다 무슨 정부의 공무원들과 그리고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 때 굉장히 많은 확진 환자나 혹은 재택격리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들이 선거를 하지 못하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 심각한 정치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지를 놓고서 지금 고심 중이고요. 이미 거친 안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논의 과정이라든가 혹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안에 접근하지 못하는 기자가 엉터리 기사를 써낸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선일보가 참 한심해졌구나. 이런 식의 약간 비아냥거림을 받으면서 자, 이 조선일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다시 한번 취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석조 기자네요. 네, 예, 제가 좀 덧붙이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왜 말도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총선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총선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우리가 우리 투표 가서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다 비닐 장갑 받아서 동선은 어떻게 하고 다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손 소독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감염자들인 경우에는 투표 당일날 몇 시 이후에 문 닫을 때 그때 우리가 다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투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선례가 있고 또 총선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총선을 통해서 대규모 확진이 일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굉장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을 치러내나 선거를 치러내나 이런 거를 아주 대스특필한 적이 있죠. 게다가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는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락이. 그러는데 만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금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를 못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락에 만일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되고 있도록 방치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방역당국 및 선관위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잘 관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극복 가능하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너무 걸거부선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국에서 곧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발표할 것이고요. 이게 발표가 나오면은 이 조선일보 기사가 이제 얼마나 터무니없는 그리고 한심한 취재력에 기반을 둔 기사인지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원이 좀 모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내가 혹시나 감염 노출 위험 때문에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은 굳이 안 가지셔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우선 하나는 오미크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독감보다도 더 병원성이 낮은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은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특히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은 연령이 고령층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런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우리 방송에서 예전에 한번 예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확신이 서면 예. 다시 세판짜기 제2탄. 그래서 제가 이전에 1월 10일 날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거에 뒤이어서 제가 다시 우리나라의 방역과 관련한 세판짜기를 제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지난 토요일 날에 인터뷰를 하고 금요일 날에 심층적으로 이제 다 기사를 검토한 다음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나름대로 반향이 큰데요. 내일 정도에 제가 과연 세판짜기 2탄 예. 무엇을 제가 말씀드렸나 하는 것을 내일 시간이 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